수원 삼성이 이제 오늘도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경기에 이어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최근에 이제 성남과의 패배, 그리고 오늘 경기 천안에게 패배, 그 전 경기 경남전 무승부, 이제 그 전까지 또 연승을 달리다가 1무 2패, 3경기 연속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경기도 보시면 이 염기훈 감독이 본인이 좋아하는 유형의 축구를 할 때 보통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 내내 발생하는 이제 현상인데, 수원 삼성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2부 리그 내에서는 강팀이다 보니까 뭔가 볼을 많이 점유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을 많이 점유를 하려고 하는데, 볼을 점유하려고 할 때마다 경기 결과가 안 좋고, 오히려 이제 좀 내려놓고 앞쪽에 김현 같은 키가 큰 선수 최전방에 배치한 다음에 뻥뻥 약간은 단순하게 갈 때 오히려 결과가 좋죠. 이걸 이제 염기훈 감독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힘들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가 염기훈 감독이 천안이 아무래도 하위권 팀이다 보니까 볼을 점유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김현 있고요, 오른쪽에 김주찬, 그리고 왼쪽에 송석용인데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다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상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보통은 이시영 선수 쪽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3백을 만들 때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또 이시영 선수도 같이 올라가 주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재호라던가 이종성 선수가 가끔씩 올라가 주면서 앞쪽에 요 사이사이 공간에 김주찬, 김현, 손석용, 카즈키, 이종성, 가운데 지역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요 안쪽에서 볼을 투입해 보려는 시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 안쪽에서 볼을 점유하는 형태를 일단 잘 못 가져갑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안쪽에 선수만 많다고 해서 볼을 잘 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 안쪽에서 우리의 선수들이 모여 있으면 상대 팀도 당연히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정말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 아닌 이상은 좁은 공간에서 프로 선수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기서 볼을 쉽게 주고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원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 지역에 몰려 있을 때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과정을 잘 못 가져가요.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좌우 측면 공격수들 김주찬, 손석용 가운데로 들어오죠. 카즈키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가운데 지역에 선수를 일단 많이 배치해놓고 좌우 측면을 쓴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 수비가 중앙 지역에 쏠려 있으면 결국에는 공격하는 팀은 이 모여있는 수비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근데 수원 삼성은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볼을 받아요. 가운데서 이제 카즈키가 내려옵니다. 그럼 카즈키한테 일단 볼을 보내줘요. 그리고 카즈키가 볼을 받는데 수비 라인이 중앙에 밀집해 있으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다시 뒤로 볼을 돌립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볼을 받아서 다시 왼쪽으로 볼을 돌려요. 그리고 왼쪽으로 볼을 돌린 다음에 줄 곳이 없으니까 뒤로 볼을 빼거든요. 그럼 뒤에서 볼을 잡았을 때 여전히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쉽사리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의미 없이 이제 뺑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대편으로 패스. 그 반대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약간 느리다 보니까 이미 천안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지 못하는, 저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상대 선수들이 가운데 모여있는데 이 모여있는 수비수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 플랜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죠. 뭐가 있어야 되냐, 앞쪽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한 명이 내려오면 끌고 움직일 때 한 명은 좀 들어가고, 들어갈 때 다시 한 명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약속된 플레이라던가 조금 더 선수들이 이제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상대 수비에 공간이 나죠. 그런데 이제 수원 삼성은 최근에 계속 보면 동일선상에 위치합니다. 약간 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중앙 지역에만 쏠리면 되는, 큰 탈 없이 이 가운데 지역에서 공간을 좁히고 막을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은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줄 수가 없어요. 중앙 지역에서의 패스 패턴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좌우 측면으로 패스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근데 크로스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실 크로스가 그냥 측면에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크로스가 나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정발로 올리는 크로스, 그리고 반대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올리는 크로스, 안쪽으로 이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겠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페널티 박스 끝까지 올라가서 컷백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니어 포스트로 올리는 거나 롱 크로스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야 크로스 패턴도 통하죠. 근데 수원 삼성은 그냥 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올리는 매우 단순한 크로스 형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답답한 팀들을 보면 크로스가 다 이쪽에만 있어요. 좌우 측면. 근데 이제 크로스를 올려도 잘 올리는 팀들은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감겨 들어가는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 크로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접고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크로스, 뭐 이런 유형의 크로스겠죠? 그래서 오늘 수원 삼성이 올리는 이제 크로스의 위치를 보시면 이쪽이 전반전, 이쪽이 후반전의 크로스인데 모두 다 그냥 측면에서만 올렸죠. 요 안쪽 공간 좀 접고 들어와서 감아 올리는 크로스, 이러한 구질은 거의 없습니다. 정발로만 그냥 크로스를 올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염기훈 감독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히 부족함이 있다는 게 오늘 경기도 좀 느껴진다.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교체라던가 선수 배치도 있어요. 왼쪽에 이상민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시영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수원 삼성이 한 60분 때부터 한 골을 먹히니까 유재호를 빼고 뮬리치를 넣었죠. 투톱, 그리고 이제 김주찬, 손석용, 공격수 4명이었어요. 4명이었고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크로스를 올리려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제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풀백이 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왼쪽 라인에 이 이상민 선수는 안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뭐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다 라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거의 그냥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딱 한 가지였어요. 후반전에 공격수들 막 투입해놓고 약간 이거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에 마지막에는 전진우 선수가 들어왔어요. 전진우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라서 그러면 이상민 선수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로스를 올리러 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안이 나중에는 그냥 다 내려가 있고 수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인 전진우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공간에 풀백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풀백이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이 공간을 좀 써야 천안의 수비를 끌고 나오고 좌우를 넓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천안의 선수들이 가운데 몰려 있는데 반대편 공간을 안 써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서야 이제 이상민 선수한테 주는데 왼쪽 풀백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볼을 받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안의 수비는 그냥 가운데만 쏠려 있으면 되죠. 최소한 풀백이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쪽에서는 받아야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공간이 나면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왼쪽 라인에서 특히나 아예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약간 뭐 이건 선수 배치가 실패한 거죠. 왼쪽 측면 공격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왼쪽 측면 공격수로 오늘 후반전에는 전진우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수를 배치했기 때문에 왼쪽에는 아무도 없는 되게 이제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염기훈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 라인을 운영을 했을까, 이게 약간은 좀 궁금해지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 자체가 정말 좀 단순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크로스도 이제 이게 맞나 싶은데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후반전 20분 때부터 이랬거든요. 크로스가 올라가려면 어쨌든 박스 주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박스 근처도 아닌데 여기서부터 그냥 앞으로 때려놔요. 뭔가 이게 박스 쪽으로 붙여놔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냥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을 떨어뜨렸을 때 위험 지역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슈팅으로 일단 이어지기도 힘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최소한 이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와야 이 공간에 선수들이 있어야 슈팅이 되거나 떨어지는 걸 위협적인 장면으로 마칠 텐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선수들이 이 공간에 쏠려 있고 그냥 이 공간으로 계속 붙여줍니다. 골대와 이제 먼 거리로. 그리고 이제 볼을 가졌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도 그냥 앞으로만 가요. 받으러 오는 선수 없이 앞으로만 가고, 그러면 상대 수비는 당연히 이걸 따라서 그냥 뒷걸음질 치겠죠. 그러면 한 명 정도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이제 속이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작도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수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 패스의 각도도 정말 이상한 게 보통 선수들이 달려가고 있으면 뒤통수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약간은 각도가 뭐 45도라던가 약간 대각선에 있어야 올라오는 볼을 보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 삼성의 이 공격 패턴은 그냥 선수들은 앞으로 달리고 정말 정가운데에서 뒤에 있는 선수가 이 앞으로 그냥 계속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는 뒤통수에서 오니까 뒤를 바라보면서 뛰어나가야 되니까 달려가고 있는 이 그 선수의 뒤통수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볼을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슈팅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경합하기도 힘들죠. 볼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려면 이런 지역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볼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염기훈 감독이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은 짜임새라던가 공격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좋지 않다. 간격도 멀고 크로스도 굉장히 그냥 오른쪽 왼쪽에서 정발 크로스만 사용을 하고 크로스의 패턴도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공격할 때 마지막에 한쪽에서만 크로스가 올라오고 왼쪽 풀백은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상대가 다 쏠려 있는데 그 안쪽으로만 계속 붙여주는 게 되거든요.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선수들의 결정력을 감독이 뭐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감독의 역할이에요. 근데 염기훈 감독이 지금 그 역할을 오늘 경기 못한 거죠. 그냥 상대 수비가 쏠려 있는데 이 쏠려 있는 공간으로 그냥 김현, 뮬리치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 해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선수들의 이 개인 능력을 활용하려면 수비수 한 2명 정도는 측면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올려야지. 아무리 김현이라도 박스 안에서 뭐 2-3명이 붙어있는데 매번 모든 경기에서 2-3명을 이겨낸 다음에 득점하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수원 삼성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점할 때도 사실은 늘 비슷하거든요. 수비에 대한 대응이 좀 안 돼요. 후방에서 넘어갈 때 패턴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수원 삼성이 본인들이 압박을 한다고 막 올라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장면에서도 왼쪽 측면 수비인 이상민 선수가 올라와요. 압박한다고. 그러니까 천안시티가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 뒤로 패스를 돌립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죠. 그러면 백패스가 한번 들어갔다가 뛰어 올라가는 선수에게 한 번 뻥! 이 패턴 하나로 괜히 앞쪽에서 끊는다고 올라와 있기만 하고 간격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도 보세요. 천안시티가 뻥! 여기서 수원이 이렇게 떨어뜨려줬는데 떨어뜨려주는 걸 이제 못다. 최전방 공격수가 달려나오면서 가져옵니다. 세컨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앞쪽에만 선수들이 몰려있고 순간적으로 역습을 바로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움직임, 스피드 이런 것들이 매우 유기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실점할 때도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천안시티가 올라올 때 수원 삼성이 너무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 있고 여기서 일단은 앞쪽에 있는 모따한테 패스. 그럼 모따가 볼을 받아서 볼을 지켜주다가 본인의 측면으로 뛰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거 그냥 패스 한 방. 어떤 거였냐면 이 장면도 이상민 왼쪽 풀백이 가운데서 천안이 볼을 잡으니까 가운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측면이 그냥 열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비에 대한 대처라던가 준비된 동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선수가 그냥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 측면 공간이 그냥 열리고, 그리고 이상민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빨리 복귀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티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면은 볼을 받아서 연계 편안하게 측면에서 너무나 공간이 크게 열립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던 선수가 당연히 끌려 나오겠죠. 이상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 수비수 백동규가 끌려 나올 때 공간이 넓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쪽에 있는 선수가 또 요 공간으로 뛰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또 끌어내요. 천안시티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2명이 끌려 나가는 거죠. 이상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측면을 커버하기 위해 백동규가 끌려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윤성도 끌려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요 안쪽에 공간이 나겠죠. 그 공간으로 이제 뒤에 있었던 모따가 뜁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모따에게 편안하게 득점을 허용하는. 이거는 이상민 선수가 가운데를 커버했을 때 측면으로 한 명씩 끌려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공간을 허용을 한 거거든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거는 수원이 준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늘 지는 경기가 이래요. 일단은 본인들이 공격을 주도하지만
답답합니다. 오늘도 63%, 점유율은 63이지만 슈팅 숫자는 22개지만 천안과 유효 슈팅은 거의 비슷해요. 5개, 3개. 본인들이 볼을 점유하려는 뭔가 의지는 있는데 뭔가 만들어가는 패턴이 구체적이진 않아요. 수비를 끌어내는 패턴도 좋지가 않아요. 선수만 그냥 앞쪽에 쏠려 있어요. 근데 선수만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알론소 같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게 이제 디테일적인 전술 차이인 건데 그냥 지금 수원 삼성은 이제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백을 만들다가 경기 시작하면 3백 만들고 거기서 중앙 지역에 뭐 4명 둔다 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그 선수 배치만 따라하는 그 정도의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 전방 압박을 위해서 막 수많은 선수들이 올라오는데 압박에 대한 숫자만 많았지 제대로 된 압박에 대한 조직력이라던가 간격 유지라던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압박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뭐 세부적인 전술만 봐도 후반전에 왼쪽 풀백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른쪽에서만 크로스 올린다 라거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실 김주찬 선수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두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주찬 선수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잘 올리는 선수도 아니고 김주찬은 왼쪽에 있다가 오른발을 쓰니까 안쪽으로 쇄도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오른쪽 측면에 두고 여기서 어정쩡하게 플레이하고 전진우가 나왔을 때는 뭐 전진우는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전진우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풀백이 올라가야 되는데 풀백은 안 올리고 등등등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매우 부족하다. 이거는 오늘 경기도 질 때마다 늘 나오지만 염기훈 감독의 초보 감독이라는 단점이 늘 보인다. 그리고 뭐 수원 삼성은 뭐 오늘 경기를 졌지만 일단은 리그 2위니까 승격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하죠. 승격 싸움을 끝까지 할 팀 중에 하나라는 건 유력해요. 선수의 스쿼드가 좋으니까. 하지만 스쿼드 대비 경기력이 안 나온다는 거. 스쿼드 대비 지는 경기가 너무 많다는 거. 그거는 이제 수원 삼성이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독을 선임할 때나 좋은 쪽으로 선임하는 선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쿼드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다. 2부 리그에서도. 그래서 오늘 경기는 수원 삼성이 벌써 11경기에서 4패째입니다. 4패. 6승 1무 4패. 사실 이 2부 리그는 약간 고만고만한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될 때가 많은데 안양은 심지어 수원보다 2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근데 승점이 앞서 있습니다. 안양 정도를 빼놓고는 지금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수원 삼성도 그 중에 한 팀.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에 스쿼드가 그 중에 한 팀이라고 보기에는 더 좋은 팀인데 본인들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다.